유리함수의 정의부터. 자, 함수니까 당연히 y는 fx일 거고, 얘가 유리식, x에 대한 유리식. 근데 유리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유리식에는 다항식과 분수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유리식은 다항식도 되고 분수식도 되는데 지금 공통수학 2에서 다루는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다항함수는 많이 했죠. 1차 함수 했고 2차 함수 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다루는 유리식은 분수식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서 분수함수에 대한 내용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유리식을 사실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다? 언제였을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왜 반비례 그래프인가? 왜 반비례냐? 이거잖아.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분수식인 거 아니야. 반비례 그래프 개형으로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할 수 있다. 똑같아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건데 공통수학 2에서 다루는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이 아니라 다른 문자로 바뀔 거다. 그러면 뭐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왜냐면 뭐 k가 양수면은 1사분면, 제1사분면, 제3사분면, k가 음수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에서 그려지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리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구조에 따라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첫 번째, 유리함수의 기본형부터 가볼 거예요. 우리가 그럼 기본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기본형이라고 했을까? 기본형에서 파악하는 게 뭐냐면 함수 그래프 개형, 그래프의 특징, 그리고 그 식을 통해서 어떤 걸 캐치해야 되는지, 파악해야 되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내용이다. 기본형은 유리함수니까 y는 fx는 x분의 k꼴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그래프는 k가 양수일 때와 얘는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로 나뉘어집니다. k가 음수일 때로 나뉘어집니다. 됐습니까?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요. 기본형이죠. x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돼요. 0인 모든 실수. 맞습니까? 그럼 치역은요? y는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또 그래프 개형이니까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k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면서 끝나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왜요, 선생님? 왜냐면 y는 x는 얘잖아요. y는 마이너스 x는 얘란 말이죠.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입니다. 한 가지 더는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1과 마이너스 1이야. 어떤 유리함수가 오더라도. 알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0,0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요거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확장해서 여기서도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됐습니까? 그럼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점근선. 점근선은 뭘까요?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요게 기본형 답니다. 쉬워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죠?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나와요. 표준형. 그러면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모든 문항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k 그대로 유지하시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요게 바로 표준형의 방정식이다. 표준형의 함수식이다. 그럼 그래프 개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양수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왜 이래 0,0이었던 대칭점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될 거야. 이 점이 이제 대칭점. 그러니까 x는 p, y는 q가 점근선이 될 거예요. x는 p, y는 q가 점근선이 되면서 k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 여기서 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편들의 값도 구해주는 게 원칙이야. 그럼 이제 요거 하나하나 또 따져서 진행을 해볼게요. 정의역은 x바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맞죠? 치역은 y바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맞아요? 그리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기울기는 반드시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기울기가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직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알겠죠? 그럼 p, q는 얼만데요? 어차피 p, q가 뭐 2,3이면 기울기가 1이면서 2,3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또 뭐에 대해서? p, q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어요? 이게 다야.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유리함수라고 하는 파트는 오답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프만 그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프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기본형의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일반형의 식이 나와요. 근데 앞으로 모든 문제들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건데 일반형의 식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야.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 자,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똑같다라는 건 가분수식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가분수식 일반 진분수식으로 바꾸는 거 연습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진분수식으로 바꾸는 걸 가지고 표준형으로 돌린다. 이 얘기인 거야. 예시 상황을 가볼까? 일반형으로 문제 푸는 유형은 딱 한 가지만 있을 거고 너의 예시 상황을 가볼게.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4 이렇게 됐어. 그럼 너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분모와 똑같은 식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4만 있어야 됐기 때문에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의 함수식은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표준형으로 바뀐 거야.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파악을 해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 그죠? y는 2. 맞아? 그리고 음수잖아? 그럼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서 그래프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또 축과 만나는 점이 있잖아. 그럼 0, 0이면 여기가 3분의 4야. 3. 오케이? 얘는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아니 마이너스 1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x에 0을 집어넣어서 y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일반형으로 푸는 문제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바꿔서 x, y 위치 바꾼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도 되지만 너의 역함수는 y 인버스라고 표현할게. y 인버스는 잘 봐. ax랑 d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 다음 b에 마이너스 붙여서 부호 반대되게 c에 마이너스 붙여서 부호 반대되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 가지고 x, y 위치 바꿔서 y에 대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너무 빡세.
너무 빡세니까 요렇게 두고 예시 상황을 가볼까요?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다. y 인버스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랑 더하기 1은 그대로 두세요. 대신 3이 마이너스 붙여서 3x, 2가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간다. 요게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오케이? 그럼 외워 안 외워? 외워야죠. 자, 학습일기권에서 정리하시고 문제 한번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녹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너무 쉬운 부분은 제끼고 뒤에 이제 유리함수 정의역 치역 구하는 것과 유리함수 그래프 대칭성 구하는 거 두 문제만 한번 해보고 이어서 이제 안 되어 있는 위치관계와 발전 문제, 합성 문제, 역함수 문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265페이지고요. 265페이지에 617번 확인 체크 617번을 좀 해볼게요. 617번. 자, x라고 하는 정의역을 줍니다. 정의역이 0부터 a까지 들어있는 정의역이었고 그때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유리함수였어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5였고 최소값이 4였습니다. 양수 ak에 대하여 a 플러스 k의 값이 궁금해요.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범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 왜냐면 일반형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역함수 말고는 다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분모 모양을 똑같이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 3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뒤에 플러스 k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너의 표준형은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k고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일반형의 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k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는 양수. 그러면 내가 지금 x가 0부터 a까지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 개형이 봐봐. 예를 들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마이너스 2랑 3.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양수인 케이스. 그럼 양수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맞아?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음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고 3이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 그럼 x가 0부터 a까지다. 그럼 0부터 a까지다 라는 건 0부터 a까지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0부터 a까지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럼 얘 봐봐. 얘는 0일 때가 최대, a일 때가 최소. 얘는 0일 때가 최소, a일 때가 최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케이스 분류로 그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x가 0일 때 그럼 x자리에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2분의 k거든요? 2분의 k가 최대값 5를 가져요. 아, k는 10이다. 그럼 k가 10인 거 맞네. 10 넣으면 양수 되니까. x가 a일 때 그럼 x자리에 a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2분의 그리고 3a 플러스 10이 최소값 4를 갖는다? 그럼 3a 플러스 10은 4a 플러스 8이니까 a는 2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0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2분의 k고 그게 최소값 4를 갖는다. 이런 얘기네. 0 집어넣으면. 그럼 k는 얼마야? 8이 되네. k는 8. 그럼 x는 a일 때 최대값이잖아요. x는 a일 때니까 a분의 2 더하기 3a 플러스 10인데 그때 최대값 5를 갖는다. 그럼 너는 3a 플러스 10은 5a 플러스 10이어서 a가 0이 되네. 그럼 a가 0인 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a 더하기 k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되겠다. 풀이에는
이 케이스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안 썼어. 근데 얘 케이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단서가 없어요. 아, 있네요. 왜 말 안 해줘? K가 6보다 크다 있잖아. 문제면 문제면 마지막에 K가 6보다 크다가 있잖아. 그럼 얘를 작업할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없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갖는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놓고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자면, 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인, 즉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620번 266페이지에 620번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3. 얘가 y는 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서 대칭? 그러면 이 유리함수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포인트는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런데 대칭이면서 뭐냐면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이 말인 거야. 점근선. 그럼 교점의 좌표니까 y는 x 플러스 6이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를 연립하세요. 연립하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이 y는 4가 되면서 y는 2입니다. y가 2가 되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그쵸? 미안해. 뭐가 그쳐야. 죽을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상수 AB가 궁금해요. 그럼 얘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x는 마이너스 4, y는 2란 소리야. x는 마이너스 4, y는 2라는 소리예요.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x는 마이너스 4, y는 2. 왜 이래. 그러면 저 유리함수식을 표준형으로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a분의 b 곱하기 x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b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세요. 맞죠? 분모랑 똑같은 식을 써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b였다.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나와있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있어. 그럼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 말해봐. x는 마이너스 a, y는 b. 그러면 x는 내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4라고 해놨어. x는 마이너스 4, y는 2라고 구해놨어. 그럼 a는 얼마야? a는 4. b는 얼마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ab의 값이 궁금해요.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필수문제 11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유형 3개인가 4개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목요일날 무리함수 무리식 나갈게. 자, 11번 보세요. 일단 이 11번에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볼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자, 그럼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요 유리함수 그래프 식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표준형을 구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넘어가야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이 점근선은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k 값을 구하려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줘요.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은 x자리에 0 집어넣어서 k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고 표준형을 난 찾았어요.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2라고 하는 표준형.
근데 이 표준형에서 뭘 맞춰야 돼? 일반형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한다? 뭐야? 통분. 통분하지. 그지? 통분.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요렇게요. 그럼 너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요렇게 간다. 그럼 요게 얘란 얘기죠.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c는 얼마야? 1.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각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2번은 매우 중요해서 발전 예제 12번 하기 전에 필수 문제 14번 한 다음에 넘어갈게. 필수 문제 14번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 fx는 x-1분의 ax 플러스 3. 근데 f는 f 인버스가 같대요. 에? 그럼 f 인버스가 역함수지. 그러면 유리함수식에서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f 인버스 x는 x랑 플러스 3은 그대로 두고 맞아?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부호가 바뀌어서 여기로 넘어가서 플러스 1x a라고 하는 개수가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한다 그랬어. 그러면 f랑 f 인버스랑 같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잖아? f라고 하는 식은 x-1분의 ax 플러스 3이고 f 인버스라고 하는 식은 x-a분의 x 플러스 3이다 요 말인 거야. 그럼 a가 단번에 나오지 않니? 그죠? 그래서 a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필수문제 13번 하고 마지막 라스트 12번 할 거야. 필수문제 13번 보세요. 유리함수의 합성이에요. 예, 주죠. 13번. fx라고 하는 유리함수는 x-1분의 x 플러스 1이래. 그랬을 때 f100일 10의 값이 궁금해요. 아, 그럼 얘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냐면 fn 플러스 1은 f에다가 fn을 합성한 거야. 그러면 이건 지금 100번 합성하라는 소리잖아. 진짜 100번을 합성해야 돼?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F1부터 둬요. F1은 x-1분의 x 플러스 1이었고 F2는 F에다가 F1을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F1x 요런 말이잖아. 그럼 너 F1x F1x 이렇게. 그럼 얘가 좀 복잡하지만 x-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x-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야. 그럼 이게 번분수지. 얘 번분수 여기로 데려와 볼게. 여기다 좀 쓰자. 여기 너무 좁아. 그러면 분자는 x-1로 통분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그럼 분모는 또 마찬가지로 x-1로 통분이 돼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약분돼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없어지고 뭐야? 다 없어져? 마이너스 x 플러스 1. 쏘리.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2가 되고 2x가 돼서 얘라니까? 아 뭐야? f2가 항등함수가 나와버렸어. 그럼 얘는 몇 개씩 한 세트란 얘기야? 2개씩 한 세트란 얘기야.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나랑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나왔을 때가 이제 세트가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순환이 끝났다. 아 그럼 2개씩 한 세트구나. 그럼 100일은 2개씩 50세트 하고서도 하나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공식 때문에 f100일의 x는 f1x랑 똑같아요. 그럼 f1x는 다른 말로 fx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는 지금 f100일에 10을 구하라는 문제는 결국엔 f10을 구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아. f10. 그럼 x자리에 10을 넣어. 10 빼기 1, 10 더하기 1 요렇게. 그래서 9분의 11 요렇게 정답이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은 몇 개의 작업이 필요해요. 얘는 좀 예제 문제니까 쉽게 2개에서 끝나게 해줬지만 막 4개, 5개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4개, 5개까지 갔을 때 귀찮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항등함수가 나오게 하는 그 세트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요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번. 그럼 내가 12번까지 하면 그대는 숙제가
273쪽까지가 숙제일 거예요. 라이트센 끝내오는 게 숙제였어? 뭐였어? 순열까지? 조합은 아니었어? 알았어. 12번 보실게요. 별표 5개.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한다. 왜? 위치관계니까. 위치관계가 뭐야?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지? 자, 우리가 이제 고1, 예비 고1, 이제 예비 고1이 아니죠. 3월부터 고1인데 어차피 이제 곧 이번부터는 2025 교과 과정으로 문제를 풀잖아. 아니, 뭐야, 교육과정 그렇게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 고교 학점제다, 뭐다, 수능이 뭐 중킬러가 없어져서 수능이 뭐 쉬워질 거다, 뭐 수능으로만 대학 못 간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 교육부에서 개정되면서 목표를 갖고서, 어떤 목표를 갖고서 개정을 했냐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다 걸을 거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 물론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은 기계적으로 문제 학습만 했던 애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훈련화되어 있는 애들이 풀 수 있는 건덕지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신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문제를 소스를 활용하는지 어떤 가이드를 잡고 문제를 풀이하는지 그걸 알아볼 거야 라는 게 고교 학점제, 뭐 내신 5등급제, 뭐 절대평가, 뭐 정성평가 이런 게 그럼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뭘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요구하는 교육 목표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프로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거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걸 막 교점 있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잖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소스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는 게 이번 2025 교과 과정의 핵심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맨날 애들한테 지도할 때 그랬잖아. 자가학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가학습을 위해서 만들어낸 교과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 같은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내 주도학습이 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점수 따기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12번 가볼게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유리함수, 어떤 유리함수냐? y는 x-1분의 2x-1의 그래프와 y는 k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공장식처럼 공부했던 친구들은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음수야?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저렇게 간다고. 근데 그럴 때에 어떤 핀트가 나가면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한 줄만 쓰면 어떻게 하면 돼? 함수값이 같다 라고 두고 판별식 쓰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거 말고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왜냐면 이게 연습이 돼야지만 이렇게 훈련이 돼야지만 다른 유형, 다른 문장으로 나와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 자, y는 x-1분의 2에 x-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y는 x-1에 1에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점근선이 x는 1, y는 2 이렇게 되고 그리고 0을 집어넣었을 때 0,1을 지나니까 이제 너 와. 저기 수업해야 돼.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직선을 내가 바로 그릴 수는 없어. 왜 그릴 수 없어? 그렇죠. 얘는 그러면 반드시 기울기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다. 이걸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면 0,2를 지나요. 맞아요?
그럼 0,2를 지나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있어. 0,2를 지나는 기울기가 0인 직선. 얘는 저 유리함수 그래프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아, K가 0일 때도 무조건 포함해야 돼. 이해됐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K가 0이 아닐 때인데 안 만나야 되잖아. 안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K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 그럼 맞나 안 맞나? 맞나?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얘가 Y는 KX 플러스 2야. 아, 그럼 안 만나려면 이제서야 판별식을 해석한다 이 말인 거죠. 그냥 바로 판별식으로 가버리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판별식 써서 마무리 해볼게요. 저기 지금 요식이 나와 있잖아요. 2x-1은 kx 플러스 2 곱하기 x-1 요거 전개해서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 kx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판별식이 나옵니다. 아, 2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4, 4값, 마이너스 4, K, 0. 답을 이렇게만 쓴다고. 왜? 기계적으로 학습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K가 0인 경우까지 확인해서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너의 정답, 결론은 뭐야? K는 마이너스 4보다 초과이면서 0 이하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물론 맞아요. 80점짜리야. 근데 위치 관계가 나왔다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요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수능을 준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학습을 해야 돼. 기계적으로 문제 풀고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유리함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무리식만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무리함수 하면서 끝내버릴게요.